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냐면 저는 이거가 저는 이게 2030 여성들의 가임력,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연장시켜서 저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세대에 따라서 또 이제 가진 그 신념에 따라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이민. 요즘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저출산이 많이 심각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들여서 이민 정책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을 굉장히 친다문화로 가고 계신데, 이게 또 사실 좀 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보수별로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이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이제 사전에 말씀해주신 영유아 그 살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좀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냉동. 네, 난자 냉동.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이제 큰 아이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그래요, 늘. 그러면서 내심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걱정.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냉동 뭐 이러면서 얘기를 슬쩍 하는데, 저는 항상 글로는 봤어도, 신문에서는 봤어도, 책에서는 봤어도 내 아이 입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현실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얼렸다가 저기 녹히면 그게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적으로 뭐 완벽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 갖고 싶지, 내가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로 손자 손녀를 받고 싶지 않다,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그 결혼하라 소리를 하면 아주 싫어하고 아예 저하고 지금 인연을 끊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냥 혼자 사는 친구들은 맞아요.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네. 결혼해라, 애 낳아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안 따졌거든요. 그냥 좋아서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네네. 이제 따님 얘기를 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 있는 또 30대 이제 여성분들, 근데 굉장히 이제 막 소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는 사업가 언니들이 있어요. 30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중반, 30대 후반에 이제 언니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 이제 정년기가 조금 지나가니까 조금 더 이런 출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뭐 심각하기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연령대 언니들인 거죠. 근데 이 언니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정치권에 있으니까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난자냉동, 그 다음에 정자은행, 그 다음에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자냉동을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가임력이 좀 더 보존되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정자은행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많이 궁금한데, 또 뭐 대리모 이런 부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다루기 되게 두려워하고 좀 꺼려하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유교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기 좀 두려워하고, 그런데 사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난자냉동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같으신지 아니면 조금 다르신지. 저는
시험관 아이도 저는 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음.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꺼냈을 때, 네. 저는 아주 그냥 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하고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하고는 절대 말을 안 해요. 네. 그거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후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이걸 왜 얘기했나. 얘가 만약에 본다면 저 엄마 또 주책봐가지고 이랬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 후회를 하는 거 뭐냐면 그랬을 때 네.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좀 이렇게 보듬어서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구나.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내 입장만 얘기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또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질색을 하던 엄마가 왜 저럴까? 그럴까 봐.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엄마 입장도요. 네네. 결혼 안 한 쉽지 자식들을 보는 입장 네.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실. 네네. 네, 그래서 마음은 좀 많이 아픈데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을 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그런 좋겠어요. 예. 정책과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준다, 돈을 얼마 준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각각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정서적인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또 다른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제 순리대로 저희가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순리대로 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네. 왜냐면 그런 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맞아요. 맞는 교육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상담해주는 분이 옆에서 계속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을 할 때 뭐 열심히만 살았지, 열심히만 했지 아이들이 그 생각과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년기가 돼서 왜 결혼을 안 해?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럴 것 그럼요. 같아요. 아직 네. 아직 제가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아직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낙후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자와 맞아요. 남자가 만나서 얘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맞아요. 얘기만 그냥 그렇죠. 너무 그 이야기만 그냥 너무 많고. 너무 그 이야기만 하고 네. 약간 조금 더 심화된 얘기 이렇게 남편이 되려면 해야 되는 준비, 그렇죠. 남편이 네, 되기 네. 위한 교육, 그럼요. 어떤 거 아내가 이때가 되면 임신 몇 주가 되면 입덧을 한다. 네, 네. 뭐 몇 주가 되면은 아기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럼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남편 스쿨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좀 네. 체계화해서 네.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네. 아이들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면 네. 그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혼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또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결혼을 할 때는 이런 많은 경우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떠냐는 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통해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만약에 또 아이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한 뭐 옛날에는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네. 요즘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르신들이 너 이거 해라 이거를 못 해요 이제는. 네. 그러다 듣지도 보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그 정책 속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뭐 임신 초기 되면 그때는 엄마의 마음가짐, 그다음에 아빠의 마음가짐, 그 계월수별로 해서 하고 네. 거기에서 또 아이가 놓게 되면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또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은. 거기에서 또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고 또한 만약에 그 한 아이만 낳는데 너무 외로워 보인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하면 네. 그럼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명보다는 뭐 경우의 수를 둬서 네. 두 명도 그렇죠. 좋다. 네. 그러면 두 명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일을 저는 커리어 어머니인데 하다 보면 경단녀가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또 상담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남편은 남편도 육아휴직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되고 네. 결혼을 해도 헤어지지도 않고 네. 맞아요. 이혼이라는 것도 없고 네. 그 속에서 제 2세들이 정말 더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후대가 네.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기획국장님 역시. 말씀 들으면서 참 그 요즘 저희 청년 세대들한테 되게 핫한 이슈가 지금 여가부 이슈거든요. 근데 여가부에서 되게 하는 사업 중에 되게 좀 사실 여가부가 왜 이걸 하나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그 저출산 기금들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고 이래서 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쓰지 말고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시면 생각이 아이디어가 든 게 엄마 스쿨, 아빠 스쿨 이런 걸 여가부가 해서 이제 엄마 왜냐면 이런 그 임신에 따르는 그런 변화들, 인생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친정엄마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나도 엄마 처음 돼 보니까 이런 걸 누가 알려줘? 그러니까 다 그 엄마 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엄마한테 사실 사회적 비용을 친정 어머니에게 지우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지 말고 이제 엄마 스쿨, 아빠 스쿨을 만들어서 아빠 스쿨에는 이제 남편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또 그런 교육. 왜냐면 우리 그 초중고에는 아직 그 대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말로 여가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거를 통해서 잘만 이으면 네. 우리 또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아이들 다 키우고. 근데 네. 본인의 아이를 또 키우려면 이제 2차적인 또 다른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본인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할 때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각자의 이제 상담을 이제 시니어 상담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분명히 네. 저는 사람 책만큼 중요한 책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 사람 책을 통해서 그거를 음. 상담 스킬만 조금만 가르쳐 주면 네. 얼마든지 상담을 하고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들도 결혼을 네.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동무가 될 수 있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아이디어. 이야기 들으면서 실버타운이 있다면 그 옆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러면 요새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네, 너무 핵가족이기 좋다. 때문에 나만 알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이런 네. 게 없으니까 정말 좀 좋은 그 안에 같이 있으면 꼭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함께 못 살더라도 네.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맞네. 되는구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나 손자 손녀하고 같이 보고 싶고 이렇게 보면은 내 새끼 같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네트워크 유치원과 그 실버타운하고요. 실버타운. 그런 뭐가 그거 너무 좋네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음. 아직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실버타운 하면은 이제 뭐랄까 어르신들만 저기 이렇게 놓는 약간 하나의 이런 독립된 어떤 또 다른 네, 그거라고 그분들만 몰아놓는 약간 요양원 개념으로만 맞아요. 생각을 하지. 그분들이 가진 거를 이제 유치원하고 결합시킬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실버타운을 우리 감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실버타운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얼마예요? 엄청 비싸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좀 싼 데도 얼마예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아세요? 이렇게 정책을 좀 싸고 억대를 넣고 예, 몇 배씩을 또 월 내야 돼. 넣는 네, 좋은 보통 데는. 맞아요. 1, 2억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노예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1억 갖고는 보통 10억이 넘게 있어야만이 그럼요. 10억이 넘게 있어야 실버타운이란 말을 들 수가 있고 실버타운 말고 이제 뭐 지금 새로 뭐 정책을 있다고 하시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는 실버타운에서 들어가서 내 엄마 한 분을 모셨다 해도 한 달이면 2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한 달에. 거기 보증금 넣은 거 빼고도 분당인데
그런 식이라서 실버타운 지금 현재 있는 실버타운보다는 좀 싸고 1억 정도, 2, 3억 정도 주고 들어갈 수 있던 실버타운이 생긴다면은 너무 대책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려고를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현재 양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 오신 분을 모시고 있는 이유는 제가 돈이 많으면 실버타운을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다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10억을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시면 모든 뭐 식사하고 다 이렇게 한다지만 10억 가지고도 힘드는 그런 정책이에요. 지금 현재 그 실버타운이라는 게 보통 2, 3억 정도만 들어서 그냥 거기서 식사하시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이 실버타운 못 들어가요. 그 실버타운에 이 접근할 수 있는 소득계층을 좀 더 다양화해서 그렇죠. 네. 좀 저렴하게 보통 내가 아파트 하나 2, 3억 주고 사니 실버타운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 제공도 되고 네. 거기서 목욕도 할 수 있으시고 이런다면 숟갈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보통 5억 이상이에요. 5억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싼 알기로는. 데도 생겼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이게 단순히 뭐 이런 그 실버타운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기업의 역할로만 놔둘 게 아니라 도시 개발적으로 애초부터 좀 생각을 해서 네, 좀 저렴한. 네, 그 실버타운을 유치원이랑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예, 그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 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 좀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단순히 뭐 이런 거를 그냥 여가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실버타운도 뭐 저쪽에다 툭 떨어뜨려 놓을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하고 엄마는 아이 맡겨놓고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서 또 아이 맡겨놓고 또 여기까지 일하러 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여자들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와는데 사실 실버타운이 바로 옆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양로원이랑 양로원이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애들을 맡겨놓으면 그렇죠. 어르신들이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꼭 좋은 젊은 여성들만이 그 이렇게 베이비시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르신들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회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사회가 같이 해줘야 되고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했듯 분당이는 진짜 거기는 고급 인력의 네. 실버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감사님 말씀했듯 또 이제 지금 이제 저렴하게 하나씩 생기다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아마 저기가 생겼으니 우리 지역이들 이렇게 하나 만들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움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하면서도 요즘 아이들을 이제 내 집안에서 내 손녀를 봤을 때는 도움을 드려요. 네. 한 달에 50인가 얼마씩 아마 받고 아이를 봐줄 거예요. 지방자치 그것밖에 안 받아요? 아니 많이는 안 드려. 그러니까 지방자치대만 다 틀려 이게. 다 근데 틀리고 이제 돈은 이제 주는 게 틀려가지고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안양시 같을 때는 안양시 이제 평택시 아마 돈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손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신청을 하면 다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인공수정을 3번인가 5번인가 하게끔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게 난임일 경우에만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미혼 여성들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혼은 안 되지. 네, 이제 결혼을 불편한 해야만 사람들이 되고. 있을 경우는 네. 인공수정 3번하고 인공수정 5번, 시험관 2번인가 아마 이렇게 해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더 알아가지고 논의하면 또 이렇게 좀 더 네. 좁혀갈 수 줄거리가 네네.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네. 두서없이 말을 하는 것 아니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네.
아마 이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좋은 정책이 아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가사 도우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 지금 예약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이렇게 그 요 부분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요즘 그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이제 발의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이제 이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말하자면 최저시급 받고 이렇게 한 200~3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그분들 필리핀 보모들을 들여오는 정책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50대, 60대 엄마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외국인이 중요한데.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만 해도 엄마들 50대, 60대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너무 임금이 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쉽게 말 내가 이제 그 아는 부분에 요양원을 근무를 하고 싶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네. 받아서 요양원을 출근을 하려고 가서 보니 임금은 1시간에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론은 1시간에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3만 얼마인데 그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갈아채고 모든 변을 갖다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 임금 가지고 그 어렵게 자격증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은 그 정도의 만약에 그 기저귀를 아무나 못 하잖아요. 네. 내 부모도 역시 너무 임금이 적다 이거. 네, 임금이 네. 적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들이 공부를 해서 두 달 동안 공부를 해서 자격증 어렵게 받았는데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싸고 200도 안 되니까 200도 안 되니까 그걸 받고 남의 부모 내 부모도 힘든데 남의 부모 기저귀 다 갈아채우고 모욕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작다. 다만 내가 가족 케어를 하고 있어요. 두 부모를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은 가족 케어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만족하고 있어요. 왜 만족을 하냐? 가족 뭐요? 네, 가족 케어라고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치매 오신 분들 네. 등급을 받으며 90분 내가 모신다 해서 두 분에 대해 3시간이잖아요. 네. 그 임금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달에 나온 것 보니까 모욕해드린 거 다 합쳐서 한 180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와요? 나라에서 나온 거죠. 가족한테? 정책. 예, 아니 나한테. 여기서도 지금 요양보호사 나도 자격증을 거죠. 받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 부모를 케어를 하는 내 부모를 케어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만족을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가족을 부모님을 모셔도 아무리 힘들게 모셔도 10원도 준 적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이미 내가 모시고 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여러 개 이 나이에 60대에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는 참 만족을 하는데 남의 집에 일을 하러 요양원을 가서 근무를 할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렵게 자격증을 어렵게 땄는데 임금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내국인들도 이렇게 처우가 열악한데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50대 60대 엄마들도 네.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 판국인데 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 엄마들 그렇죠. 현재 엄마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식 키운 것도 힘들고 부모님 모신 것도 힘들고 다 여러 가지로 모든 물가가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나도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네. 임금은 싸고 네. 일은 엄청 힘들거든요. 네. 내가 해보니 모셔보니 저도 진짜 힘들어요. 치매 환자분들 기저귀 갈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데 임금이 싸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이제 보모들도 한국인들하고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진보 진영 위주에서는 그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외국인들을 더 적게 주면 그건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인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금을 똑같이 줘야 공평한지, 아니면 외국인 차별은 일정 부분의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어느 정도의 차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신문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중국 사람이 쓴 건데 네. 한국은 치과 치료하는 네, 거 맞아요. 보셨어요? 네. 그거 뭐 무료로 해준다. 네. 너희들도 뭐 이렇게 해라 막 그러면서 중국 그 언론에다 그런 거 써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치아보험을 이제 타먹는 그런 방법, 기술을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하고 네. 또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외국 사람들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호구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료 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왜 보험료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네. 그런 혜택을 다 줘야 되나요? 우리가 외국에 가봐요.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우리가 뭔 혜택을 받으려면 특히 교육적인 것은 엄청 비싸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교육 맞아요. 받는 게.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는지 나는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잘- 저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 내국인과 그러니까 외국인은 달라야죠. 우리나라 내 식구를 먼저 챙기고 내 식구가 튼튼한 네, 가운데 선생님 말씀 그다음에 틀렸다고 그다음에 생각해요. 다른 그렇죠. 식구도 챙기고 네. 해야지. 내 식구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다른 식구들한테 먼저 주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그렇다고요. 지금 이제 문호가 딱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유 개방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너무나 차별을 두면 외국인들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잘 안 돌아갈걸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일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대 60대 엄마들 아기 보라 그러고 또 이제 노부모 모셔라고 하면 그 돈 조금 받고선 할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없어요. 거의 정말 여기 뭐 탑 하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식도 좀 고쳐야 되고 좀 힘든 일도 저희는 힘든 일도 막 다 했거든요. 그렇죠. 하루 12시간 네, 일하라 맞아요. 하면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밤새 일을 하라 그러면 밤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새 젊은 애들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무슨 의료 수당 있나요? 주만 무슨 수당 있나요? 몇 시간 하면 뭐가 있는데요? 막 이러고 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은 다 써요. 우리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역풍을 맞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식구들을 먼저 챙기고 외국인들도 챙겨줘야지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급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시급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 보면 이제 그 당사자 업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아까 말씀들 잘하셨는데 그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외국인 애들 다 투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외국인 투입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얘들 간다면 돈을 올려주는 거야. 얘들도 여기서 살짝 일을 배워가지고 좋은 데 옮겨가는 거예요. 네. 옮겨가고 또 여기서 맞아, 이러다 맞아, 보니까는 네. 임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면서 이걸 같이 올려가면 되는데 안 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다 보면 이런 게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알바를 하면 소외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알바비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정치에서 묶어놨으니까 하지만 월급제에서는 조금 차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영유아 살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영유아는 보면 요즘에는 고교 그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은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네. 그걸 텔레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게 나도 이제 몇 번을 봤지만 저게 좋을까? 아니면 이제 저게 불편할까? 근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아이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걸로 홍보를 하면서 나라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더 낳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거 보여주는 시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저는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이들이 낙태를 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아직까지 거기 아이러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 어떤 교육?
그러니까 아까쯤에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청년층의 결혼을 왜 안 한 이유, 아까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교육부터, 결혼해서 엄마 아빠의 그 가정생활, 그 부부의 가정생활 그 교육부터 모든 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교육이 부족해서 지금 잘 모든 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 가정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결혼 안 한 이유, 그쵸? 왜 결혼 안 한 이유,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이런 거를 아마 정책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어떻게 잘 만들어,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다 알잖아요. 알고 산부인과를 한 번은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걸로 그 산부인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각 지역별의 그 보건소로 연결이 돼서 그 아이를 바로 이제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사가 붙어서 그 아이 심리 테스트부터 해서 계속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아이가 배가 불러서 아이가 낳기 전까지의 그런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그렇지, 그게 바로 교육이죠. 그 아이의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그 거를 산모의. 그렇죠, 네. 그렇죠,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차후 선책으로 계속 그게 연결이 돼야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영유아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는 제가 원래는 이제 장애사회가 15년 넘게 지역에서 하고 있고 정말요? 또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특수교육 박사과정을 이번에 수료를 했어요. 하는 그 과정에 참 아이들이 아이러니한 게 청소년 그 장애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아이들도 같이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12년 전.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뭘 봤더니 독일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독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250마르크를 준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유로. 예. 18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지금은요 뭘로 다 치냐면 돈으로 쳐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박이죠. 혼자 다 키우려면. 그러니까 사회가 같이 키운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돈을 좀 주는 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아이가 클 때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은 보장해 줄게 라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저는 교육도 너무 중요하고 경제적 지원도 너무 중요한데 전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제 임산부의 선택이 분명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분명히 뭐 교과서에 그게 적혀 있지 않아서 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미혼모들이 한테 가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엄청난 차별 그리고 인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미혼모도 어떤 그 일반 산모와 동등한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그런 선택권 그리고 그런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야지 그 미혼모들도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인의 뭐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 변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꾸 아까부터 돈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고령화에 쓰는 돈이 50조 이상을 쓴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전 그거 조금 궁금하더라고. 네. 50조 이상을 쓰는데 왜 계속 마이너스로 가죠? 50조가 아니라 거의 300조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 300조예요? 네.
그 왜 그러면은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좀 풀던지 정말 아이 낳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마를 준다라던가 근데 뭐 그게 어디에다 쓰는 지방 자치들 다 있어요. 하나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 낳으면 얼마 주고 셋 낳으면 얼마 주고. 근데 그런 수당도 어떤 지방 있지만 아니 자치-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18세면 18세, 20세면 20세까지 아, 그러니까 사회가 같이 키워줄게.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를 하나 책임을 주고 아까 우리 사무장 얘기했듯이 한 아이가 거기 그땐 결혼을 얘기했구나. 네네. 한 아이가 대학교까지 갈 때 한 2억 5천 3억 들잖아요. 네네. 신혼 네, 드는 그거 비용. 쓰는 거를 측정을 해놓는 거야. 그럼 얘가 대학교를 안 가면 대학교를 안 주는 거야. 그 여기 1세부터 나오면서 영유아서부터 나왔을 때는 한 살, 두 살 계속 이제 주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고등학교 또 안 가. 그럼 고등학교 또 돈이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정책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네네. 네. 근데 우리 맞아요. 이제 아마 정부에서 아마 이런 걸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남자가 해야 할 일 있고 또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 남자분들은 거의 이제 그런 우리 여성들의 문제점이나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잘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꺼집어내서 그거를 제도화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 그 소스가 우리는 많은데 네. 남성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그래 출산휴가 갔다 와. 뭐 100만 원 예를 들면 나님 뭐 해. 네, 뭐 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비용만 맞아요. 주는데 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지금 많은 네. 우리 저기 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잘못 쓰이고 있는 음. 거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께서 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다 입문을 해서 네. 그런 바른 소리를 하는 게 그렇죠.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네. 마무리 삼아 이렇게 아, 얘기를 맞아요. 전해드렸습니다. 여성들이요. 태어나라.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조화롭게. 예, 네. 저희가 현장에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어서 그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하면 네. 좀 이렇게 가서 뭉텅그려서 돈을 쓰는 것보다 예산을 쓰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면 네. 쓰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세금 내는 사람도 좋고 네. 네, 일석이조, 일석삼조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보면 지금 참 좋아지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 네. 애기 키울 때, 우리 어렸을 때 애기 키울 때보다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나라가 돈을 준다고? 많이 나라가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네. 근데 이 사회 변화와 좋아진 거하고 변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 새로운 사실은. 문제들이 또 예.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옛날에 그거를 뭐 좀 아이 쫓아내야지. 낳았다고 돈을 어디서 줘요? 어디서 줘요? 또 부모를 그렇죠. 모신다고 돈을 어디서 어디서 줘요? 줘요? 네. 지금 참 전혀 없죠. 본인 애들 노력 아니고는. 낳지만 둘 이상 낳지만 네. 내가 셋째 나면 이거 건강보험도 안 됐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하나만 낳아 잘 키자 둘만 낳아 잘 키자. 네. 그럴 때가 있었어. 혜택을 중단하는 그렇죠. 아, 그때는 정책이 둘까지는 있었구나. 제한적으로 했을 때는 수술비가 나오는데 네. 셋째부터는 수술이 안 그래, 나와요. 남자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다 하고 오고 이랬어. 그래서, 그때 그랬어. 뭘 한 거예요? 수술 들어가면 수술 다 아들이 갖기 못하게 이제 수술하고 아. 오고 이제 그 예비군 다 훈련. 이제, 아, 진짜요? 예비군 훈련 가서 그렇게 많이 지금은 하고 어떻게 왔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지금 거기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도 여기서 더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죠.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 거. 옛날에는 뭐 아이 낳았다고 무슨 돈을 주며 부모 모신다고 무슨 돈을 주며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또 이게 불만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어. 또 여기서 만약 100을 줘도 200을 달라. 네. 200 주면 300을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남성분들은 아이를 안 낳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이도 낳아야지 살림도 해야지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어마어마 힘든 거를 남자분들이 모르는데 또 결혼도 오죽하면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